보스니아 내전, 유고 붕괴가 낳은 가장 잔혹한 전쟁. 1990년대 초반, 유고슬라비아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는 발칸반도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족주의의 갈등이 빠르게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의 지도자 밀로셰비치는 유고 연방의 유지를 명분으로 무력 충돌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 간 적대감은 더욱 커졌고 발칸반도는 점차 전쟁의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가장 참혹한 전쟁인 보스니아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계, 보슈나크계, 크로아티계가 뒤섞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는 민족 간 충돌이 비교적 억눌려 있었지만 국가가 약해지자 세 민족 모두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주민들은 독립을, 세르비아계는 세르비아와의 통합을, 크로아티아계는 크로아티아와의 연계를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는 곧 정치적 충돌로 이어졌고 보스니아는 독립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92년 보스니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는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르비아계 민병대는 곧바로 무장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아 주요 도시와 교통망을 장악했고 보스니아 정부군은 이에 대응하며 내전이 폭발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각 민족은 서로의 거주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도시와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포위전입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약 4년에 걸친 지속된 이 포위전은 현대 유럽사에서 가장 긴 포위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르비아계 군대는 사라예보를 둘러싼 산악지대를 점령하고 도시 전체를 감시하며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라예보의 민간인들은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를 지내야 됐습니다. 물과 전기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조차 생존을 위해 건물 잔해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사라예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지만 외교적 개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구호물자 운송을 지원했지만 교전이 계속되면서 유엔군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호 차량은 공격을 받았고 외국 기자마저 위험 지역에서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보스니아 정부군과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전선은 매일 움직였고 도시는 점차 파괴되어 갔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민족 간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각 세력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장악했고 상대 민족을 몰아내기 위한 강압적 조치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았고 전쟁은 점점 더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가 증가할수록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전장에서의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스니아 내부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병원은 약품과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고 교육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생존을 위해 피난처를 찾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주요 세력 간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반 보스니아 정부군은 열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며 전황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보스니아 내전 초기 단계는 민족 간의 정치적 충돌이 무력 충돌로 번져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가 촉발한 민족주의 폭발,
독립을 둘러싼 갈등, 사라예보 포위전으로 상징되는 도시 파괴와 주민들의 고통은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유럽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남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비극과 집단 학살의 그림자. 1990년대 초 유고 연방이 붕괴되면서 발칸반도 전체가 격렬한 민족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보스니아 내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 안에 공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의 세 민족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고, 어느 한쪽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이 흔들리자 각 민족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하자 보스니아 내부에서도 독립해야 한다는 흐름과 세르비아와 함께 남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2년 보스니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은 갈등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전면적인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독립에 반대했고, 세르비아가 정치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반발하며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스니아 내에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 자신들만의 영토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충돌이 점차 도시 단위의 공격으로 확대되었고, 서로를 향한 폭력과 보복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의 중심은 바로 수도 사라예보였습니다. 보스니아의 심장이었던 이 도시는 전쟁 초기부터 포위되었습니다. 산악 지형을 장악한 세르비아계 군대는 도심 전체를 조준할 수 있는 높은 지대의 진지를 구축했고, 사라예보의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폭격과 저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식량과 의약품은 지속적으로 부족했고, 주민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터널과 은밀한 통로를 이용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도시는 점점 폐허가 되어갔고, 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위 속에서 막막함과 공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휴전을 추진하려 했지만 갈등의 강도는 쉽게 약화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오히려 더 잔혹한 양상으로 번져갔고, 보스니아 곳곳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폭력, 강제이주, 억압적 통제 등의 비극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불신은 깊어졌고, 전쟁은 군대 대 군대의 형태를 넘어 지역 대 지역의 충돌로 변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1995년 동부 보스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 이 사건은 전쟁의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전쟁 종결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적 압력과 군사적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구조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고, 강대국들이 조율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종전 논의가 현실화되어 갔습니다. 1995년 말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파괴된 도시, 갈라진 공동체, 서로에 대한 불신은 남았고, 이는 전후 보스니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적, 정치적 합의로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붕괴할 때 어떤 비극을 발생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보스니아 사회와 발칸 지역 전반에 큰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